상호 의존관계 교육의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육의 이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교육이 이득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교의설을 기초로 한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 왜 교육이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육이란 것은 어쨌든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거죠. 상호 간에 서로가 프라핏이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교육 이득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무역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전적인 이론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리카르도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그 절대우위 이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리카르도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크리티컬 리뷰를 했죠. 절대우위 이론에 의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위에 있는 국가만이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열위에 있는 국가, 그 우위와 열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더 생산성이 높은 것, 그죠? 어떤 다른 국가보다 특정 재화에 대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 그 다음,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덜 투입해서, 그 다음에 더 많이 낸다는 거죠. 그때 투입을 이제 노동으로 봤죠. 그죠? 노동 1단위를 갖다가 투입으로 그때 본 거죠. 자, 어쨌든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위에 있는 국가가 무역을 한다, 수출한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역이 발생된다라는 이제 이론이 절대 우위 이론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물어붙습니다. 그러면 열이 있는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열이 있는 국가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가 되는 거죠. 절대 우위 이론에 의하면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카르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연구를 해본 결과 이거 보니까 열위에 있는 국가들도 수출하더라 이거죠. 열위에 있는 국가들도 수출하더라. 그럼 열위에 있는 국가들은 어떤 이유가 절대우위에 의하면 물건을 만드는데 단위 시간당 더 많은 노동력이 투여되고 그 다음에 뭐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경쟁력이 없을 건데 어떻게 그럼 수출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저 리카르도의 어떤 절대 우위론에 대해서 한 반론을 제기했죠. 자,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 보니까 열위에 있는 국가들도 수출하더라 이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열위에 있는 국가들이 수출한 이유는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다 잘 만든다 해서 모든 상품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 둘 다 잘 만들지만 그 중에서도 더 유리한 것을 만들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 더 유리한 것을 우리가 비교 우위다, comparative advantage다, 더 우위에 있는 것.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더 우위에 있는 것을 팔아서 그 다음에 우위에 있었지만 자기들이 덜 우위에 있던 것을 다시 사는 거죠. 그죠? 샀을 때는 자기들이 그것을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 누가 둘 다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열이 있는 국가들도 열이지만 덜 열이한 부분들 그 중에서 조금 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으로서 자기들이 이제 교육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왔을 때는 이 또한 스스로가 자급자족했을 때보다 어떻게 더 많은 이득을 갖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비교 우위론적인 입장에서도 즉 비교 우위에 있는 국가와 열위에 있는 국가가 모두 다 서로에게 프로핏이 있어야지 교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란 것은
성자와 패자의 게임과 같이 게임은 딱 들어지 성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게임이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역은 서로가 윈윈하는 거죠. 교육은 윈윈한다. 그래서 교육은 이득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교육이 왜 윈윈하느냐?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s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매직 핸즈라고도 했죠. 마법의 손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시장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공간은죠. 굉장히 정말 마법스럽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가 스스로의 어떤 이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소비자에게 공급자가 소비자가 좀 뭐 좀 더 많이 가져가게 내가 좀 희생하면서 주겠다. 또는 소비자는 아주 공급자가 뭐 힘드니까 내가 좀 더 내가 손해 보면서 사주겠다. 전혀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타적인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이런 행위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뭐냐? 자신이 가지고 조금 더 이득을 내려고 하고요. 조금 더 사면서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이 시장에서는 참 절묘하게 필요한 사람과 그다음에 공급하는 사람이 그 서로의 어떤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주 시장이란 곳이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이것이 어떤 계획경제 하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계획경제 하에서 이러한 이제 자연스러운 자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에 의해서 분배, 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는 것하고는 틀리게 참 신비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서도, 그죠? 교육에서도 서로가 이득이 돼야지만 뭐가 생산된다?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국제시장에서도 어떻게, 교육이 성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제를 하나 해야 됩니다. 결국은 교육, 즉 무역이란 것은, 국제간 무역이란 것은, 국제간 교육이란 것은 서로의 이득, 즉 서로가 필요로 하는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이점이 있다. 그래서 상호간 의존 관계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이 우리가 경제학에서 교육을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교육을 함으로써 보다 더 어떻게 교육을 함으로써 보다 더 풍부해지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그죠?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지 않고 자유무역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면 자유무역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보무역을 하거나 한다면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자급자족을 한다면 결국은 제한된 시장에서 제한된 공급자에 의해 갖고 그 공급자들이 결정하는 가격, 그죠? 그러한 이제 독과점 가격에 의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충분한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 높은 가격에 재화를 갖다가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른 어떤 여력이 생기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국제시장의 가격이 결국 국내 시장의 가격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경쟁에 의해서,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서 경쟁이 더 커지고요. 또 그 경쟁에 의해 가지고 가격은 뭡니까? 경쟁 가격으로 가고. 그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1달러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국의 국내 공급자에 의해 가지고 뭐 1달러에 한 병을 마실 수 있다. 그럼 코카콜라 한 병을 마실 수 있다. 그러면은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는 0.5달러라고 합시다. 경쟁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그러면 0.5달러의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결국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양과 가격의 합을 우리가 그것을 편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편익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편익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국제 간의 교역을 이루어지면서 인류 전체의 어떤 후생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목적을 달성하자 이제 이런 거 이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47년에 이제 가트라는 것이 결성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 1948년부터 가트의 효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게 되는데요. 이 가트라는 것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정유 복구를 위해서 선진공업국 위주로 해서 가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가트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즉 그 가트가 그래서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 주창한 가트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된 것이 바로 이 리카르도의 비교의술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술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꼭 우위에 있는 국가만이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들도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왜 선진국이 다 자기들이 다 잘한다 해가지고 모든 제품을 다 수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로운 교육을 이루어야지 인류 전체의 어떤 후생이 증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WTO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 WTO는 이제 가트가 한 50년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이제 가트가 다시 이제 WTO로 일종의 성격이죠, 그죠? 성격이 되는 거죠. 이제 기구가 성격이 되는 건데요. 왜 그럼 WTO로 성격이 되었나 하면은 이제 WTO에서도 결국은 뭔가 자유무역이죠. 그 기조는 똑같습니다. 그 기조는 똑같은데 왜 이제 그렇게 되었냐? 가트가 만들어질 당시는 전후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후의 이제 성전국들, 즉 전쟁에 이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무래도 그 뭡니까 구성 멤버들의 어떤 그 이익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죠, 그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뜻은 굉장히 대의적인 것이었지만 그런 중심으로 흘러감으로써요. 후진국들, 즉 개발도상국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끊임없는 이제 그 개선의 요구가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시에는 공산품이 위주였습니다. 공산품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런 상품들이었죠, 그죠? 상품 교육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서비스라는 것들의 개념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죠? 예를 든다면 이제 금융, 의료,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음식 뭐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이제 성장되는 거고 뭐 현재에 있어서는 이제 서비스 교육이 상품 교육보다 앞서는 이제 그런 이제 현실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지적재산권이라는 부분들이 또 대두되었습니다. 그죠?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요. 자,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큰 것은, 가트 체제가 성립될 당시에는, 굉장히 사실은 전후에 이 가트가 형성됐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정신이 없었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기구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 참여한 그 어떤 합의 당사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자국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퍼미션을 받아야 되죠. 그죠? 어프로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봐서 각국들이 각국의 그 회원국들이 이제 각국의 그 어떤 그 의회에서 이걸 뭐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협정서의 수준으로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협정서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이 조직에서 이 기구에서 어떤 사법적인 권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가트가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바이올레이션 했을 때도 그죠? 그 규약을
깼을 때도 이게 대한 제재가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은 규칙의 어떤 합의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WTO가 결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WTO는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운영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육의 이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죠? 기본적인 거지만, 그죠? 이해가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재화에 대해서 비교우위와 비교열의를 갖다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특정한 재화에 대한 비교우위와 이제 비교열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재화에 대한 거죠. 그래서 고기하고 이제 감자 이 두 가지의 재화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다른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냐면은 경제학에서는 일단 뭔가를 갖다가 뭐를 하면 단순화를 시킨다. 내가 이제 판사가 조금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자, 단순화한다, 단순화. 왜 단순화하느냐? 단순화하는 이유는 특정한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포커스를 두고 그 현상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건은 불변한다, 조건은 불변한다. 조건을 불변한다는 얘기가 결국 뭐냐면 그 조건을 무시한다. 다른 건 무시하고 그럼 요 두 개만 보자 이거죠, 그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조건들을 갖다가 우리가 부과를 한다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서로 상충되면서 어떤 특정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화하고 뭔가를 갖다가 체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순화 시켜보자. 자, 여기서는 두 개의 재화만 어떤 나라가 자, 여기서는 사람을 했습니다. 이건 국가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다른 여러 가지 생산품도 있겠지만 고기와 감자만을 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두 사람만 존재한다. 이건 결국 이 사람들은 우리가 두 개의 이제 국가로 이제 그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나라를 본다. 자, 목장 주인 루비가 있고 렌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자 파머인 프랭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두 사람은 감자와 고기 두 재화를 모두 소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햄버거 가게 갑니다. 뭐 햄버거 가게 우리 잘 알죠. 뭐 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거킹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간다. 자, 여러분들 가가지고 보면은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햄버거 먹습니다. 그죠? 햄버거 먹으면 항상 딸려오는 게 뭡니까? 프렌치 프라이 먹습니다. 그죠? 감자 먹죠. 감자. 감자 가서 먹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야, 이거 감자만 좋아하냐? 햄버거만 좋아하냐? 둘 다 먹느냐? 90% 이상이 뭐라고? 저 둘 다 먹습니다.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그죠?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너 맥도날드가 더 좋으냐? 버킹이 더 좋으냐? 뭐 여기도 좋다, 여기도 좋다. 각양각색입니다. 자, 어쨌든 공통적인 거는 뭐냐? 햄버거 먹을 때 감자를 먹는다는 거죠. 그죠? 그 프랭크와 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프랭크와 루비도 햄버거에 필요한 고기하고 감자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자, 두 개가 다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개를 다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두 개를 다 생산을 해야 된다. 그죠? 자,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자, 우리는 이제 단순화 시켰습니다. 두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품목, 그죠? 요걸 단순화 시켜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다음에서 본다면요. 자, 우리가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봐야 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 한다. 자, 주어진 재화에 대해서. 자,
우리가 주어진 재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죠? 가장 효율적, 그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다. 자, 그죠? 그래서 우리 생산 가능 곡선은 생산 가능 곡선을 이제 보통 보면은,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안에서 있는 것을 요 안에 있는 요 자원을 이용해 갖고 이제 생산하는데, 요 생산 가능 곡선을 따라서 생산하는 그것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다. 내가 어떤 비율로, J와 A가 있을 수 있겠고, 그죠? 또 이제 B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치면 이제 고기라고 할 수 있고, 또 뭡니까? 감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글자가 좀 미안합니다. 자, 있다. 자, 고기 감자가 다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가장 요거는 그 나라의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 이 비율은 결정하는 겁니다. 뭐의 비율? 고기를 얼마 생산하고 감자를 얼마 생산하고, 이 비율은 서로의 처지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치? 맞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가는 곡선 안에서 그 선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장 효율적. 그러면 선 안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 선 안에서. 선 안에서. 그럼 이 안에서 생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 안에서 생산하면 비효율이죠. 왜?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요 재화를 가지고,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러면 요거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요것 같다는, 요만큼은 생산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만큼을. 왜 요까지 할 수 있는데, 왜 요만큼밖에 안 하냐, 이거죠. 요만큼을 생산했다면 비효율이죠. 그럼 요 밖에라면, 밖에는. 생산 가능 곡선 밖에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수량이 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생산이 불가능한 거죠. 생산이 불가능. 왜? 주어진 자원은 이것 때문에. 그럼 이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하려면 어떻게 돼? 생산하려면 이거는 이 상황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기술이 발달인가, 뭐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산이 되겠죠. 기술이 발달이라든가 뭐 이런 획기적인 뭔가 있어야지만이 생산이 가능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 점을 따라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할 건지 뭐 이렇게 할 건지는 이 나라의 어떤 사정에 따라 있다. 루비의 사정에 따라 있다. 예를 든다. 여기 또는 프랭크의 사정에 따라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생산하는 것은 이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래 줘야 되나? 다 안 지어지나? 자, 그래서 이제 그러죠? 자, 그렇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자, 그래서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산 가능 곡선을 한번 봅시다. 주어진 자원에서 여기서 주어진 자원은 뭐냐면은 시간과 노동력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을 하면 뭐 보통 8시간 자고 8시간 놀고 또 8시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배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본 시간을 8시간으로 정합시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8시간 동안의 노동력입니다. 그죠? 노동력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뭘 단위로 했노? 시간을 단위로 했습니다. 그죠? 시간을 단위로 했다. 자, 그럼 시간을 단위로 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프랭크 먼저 한번 봅시다. 자, 프랭크는 자, 고기 1온스를 생산하는데 뭐 1kg로 해도 되고, 그죠? 고기 하나라고 합시다. 한 개를 생산하는데, 한 덩어리 생산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프랭크는. 자, 그 다음에 감자를 갖다가 한 덩어리 생산하는 데는 한 개를 생산하는 데는 15분이 걸리네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프랭크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8시간이면은 여기는 감자 하나를 생산하는 데는 1시간이 걸리니까 곱하기 8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몇 시간이 됩니까? 당연히 8개가
8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분을 갖다가, 걸립니다. 감자 한 덩어리 생산하는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고기와 감자는 같은 단위예요. 가치가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가치가 틀리지만, 가치가 틀린 거는 또 나중에 비중치를, 가중치를 더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이걸 이제 어떤 현상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화해가지고 보는 거. 뭐,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지고 하려 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실물 경제에서 이제 경제를 파악하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좀 더 우리가 경제적인 것에 이제 연구를 할 때 그렇게 가중치를 둬서 뭐 감자와 뭐 고기 가치가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맞춰 가지고 고기는 결국은 이제 뭐냐면 단위가 이제 이렇게 되면 몇 단위가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가치가 같다고 보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가치가 같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가격이 같은 제품들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프랭크는 15분 만에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이 한 단위를 만드는 기준을 했으니까 그러면 고기를 갖다가 만든다고 했을 때는 자, 이 사람은 이제 1시간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요 단위에 맞춰야 되죠. 요 단위에 요거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고기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자 1시간을 기준으로 했죠. 자, 왜 우리가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8시간이 얼마를 만드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1시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8을 하면은 8시간에 대한 단위가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요거를 1시간에 하면 요거는 감자를 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곱하기 8을 하면은 결국은 요거는 하루에 감자를 갖다가 32개를 만들 수가 있네요. 그죠? 그거는 이제 결국은 프랭크의 어떤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프랭크는 8개 고기를 생산했을 때는 8개, 감자를 생산해서는 32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비를 볼까요? 자, 루비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합시다. 왜?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루비는 20분에 고기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1시간을 하면은 언택에 고기를 3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8시간 일을 하니까 결국 얼마? 38, 24개가 이제 되겠네요. 그죠? 당연히 그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감자는요. 10분에 하나를 만들 수 있으니까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6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곱하기 또시 8이 되겠죠. 그죠? 8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68, 48을 만든다. 그래서 루비의 생산 가능 곡선은요. 고기 24개에다가 감자를 갖다가 48개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만들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기, 프랭크 같은 경우에 하루에 고기 8개, 8덩어리, 그 다음에 감자 32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은 고기만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감자만을 만들었을 때의 이야기죠. 그죠? 여기에 속된 말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몰빵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몰빵을.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햄버거 가게 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만을 햄버거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포테이토만 먹으면 좀 고기가 먹고 싶죠. 이 두 개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밥하고 김치가 있는데요. 그죠? 밥만 계속 먹는다. 좀 김치만 계속 먹는다. 이거 조금 그죠? 문화적으로 넌센스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 것이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기는 힘든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여기에만 몰빵했을 때 요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중에 자, 프랭크든 어쨌든 간에 절반을 갖다가 투자하자는 거죠. 자, 요거 8시간 투자했던 걸 요게 4시간 투자하고 여기 8시간 투자했던 걸 요게 4시간 투자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 절반이 되겠죠. 그죠? 생산량 절반이 되니까 여기는 4개를 생산하게 되고요. 여기는 16개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자, 프랭크든 그렇고 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4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 절반이 12개가 되고요.
여기도 절반인 4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면 절반인, 자, 일단 요렇게 보는 거죠. 24개를 투자했다. 그러니까 24개를 얻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밥만 먹을 수 없고, 김치만 먹을 수 없듯이, 이제, 두 개를 다, 양자를 다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생산한 것은 결국은 이제, 요점에서 이제, 요점, 즉 중간점에서 반반씩 투자해가지고 요점에서 이제 결국은 생산하고 스스로 소비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교육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이 노 트레이딩 상태입니다. 교육이 없다. 교육이 없다, 그죠? 교육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교육이 없는 상태, 교육이 없는 상태다. 자급자족 상태다. 자, 요 점이 요 시점. 자, 그럼 이제 교육을 이제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이제 그냥 잘 있죠. 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프랭크하고 이제 뭐 그냥 이제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니까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니까 어느 날 루비가 이렇게 이제 프랭크는 바로 옆집에 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루비아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프랭크가 이제 예전에는 총각이었어요. 예를 든다면 뭐 얘기를 좀 풀어 나간다면 근데 이제 프랭크가 총각이었을 때는 혼자서 반반씩 생산해 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스테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죠? 카우치에 누워 가지고 그걸 보면서 TV를 보면서 감자를 갖다가 즐기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유유자적하게 했어요. 했을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급자족 하는 데서. 그래서 트레이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프랭크가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입이 하나 더 늘었어요. 입이 하나 더 늘었다. 자, 근데 이제 프랭크가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이제 결혼을 했는데, 프랭크의 부인이 아주 날씬한데, 그래서 프랭크는 이제 좀 패됩니다. 조금 이제 프랭크는 좀 뚱뚱해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는 뭐 음식에 대해서 아이고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 뭐 이렇게 이제 부인이 얼마나 먹겠나 생각했는데, 부인도 이제 만만치 않는 거야, 프랭크하고. 그래서 프랭크가 지금까지는 뭐 유유적적하게 먹던 이 음식이 결국은 이제 뭐냐면 부족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랭크가 하고 이제 프랭크 부인하고 이제 음식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그런 경향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루비가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거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음식을 가지고 저렇게 갈등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프랭크가 가서 이제 루비가 가서 제안을 합니다. 프랭크야 왜 그러냐? 자,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다. 제안을 하겠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하루에 고기 4개 하고 감자 16개 만들고 있어, 그지? 근데 이거 가지고 너 지금 부족하잖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말이야, 이거 서로 간에 교육을 하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당연하겠죠, 그죠? 왜냐? 당연합니다. 왜? 프랭크가 지금보다 자기가 지금 작업자족 하는 것보다 적다면은 교육할 이유가 없겠죠. 또한 같다고 해도 교육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뭐 때문에 힘들어가면서 교육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비용 쓰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쓰고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보다. 자, 지금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는 자, 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랭크가 작업자족한 게 4kg입니다. 그죠? 그럼 프랭크는 고기는 적어도 고기 같은 경우는 5kg를 갖다가 이상을 교육을 해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킬로를 더 얻어야 되냐면 적어도 16직을 하고 제가 17kg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죠?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루비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뭐 프랭크가 불쌍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저렇게 되겠나 걱정해서 그럼 내가 좀 더 줘야지, 교육을 하면서 내가 좀 프랭크를 좀 도와줘야지. 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매직 핸드에서 얘기했을지 그 시장이란 것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가장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기적인 행동은 뭐냐? 루비도 프랑크에게 제안을 했을 때 오히려 제안한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루비도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셈을 해보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루비의 경우는 얼마만큼의 어떤 그 이득을 얻어야 되겠냐, 그죠? 그러면 루비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루비가 작업자족에서 12kg를 가져가고 있고 24kg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루비는 적어도 13kg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13kg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24kg니까 24개니까 25개 이상을 가져와야지 이 교육에서 루비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성사시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루비가 어떤 제안을 해야지만이 어떤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자, 이 교육이 서로의 어떤 이득, 즉 고기는 프랭크의 고기는 고기 5개 이상, 감자 17개 이상을 얻을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루비의 경우는 고기 13덩어리 이상, 그 다음에 감자를 갖다가 몇 개요? 그 25개 이상 얻을 조건이 되겠느냐.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거래는 성사되겠죠. 그죠? 성사되고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두 사람 다 교육의 이익을, 즉 상호 교육 이득을 상호 의존해서 윈윈 할 수 있다. 서로가 다 우리가 윈윈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윈윈 한다. 윈윈 한다. 우리 서로가 윈윈하다. 상부상조하자. 윈윈하다. 이런 조건이 이제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이 풀린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해법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비로소, 국제 간의 교육은 작업자족 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발생하게 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설명했으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비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루비가 프랭크한테 가서 프랭크야, 너는 나보다 2개 다 지금 생산을 못해, 그지? 그래서 내가 왜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뒤에 얘기해 줄 테니까 우선 너 있잖아, 고기는 생산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고기는 생산하지 마. 고기는 생산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프랭크가 깜짝 놀라. 고기 생산하지 않으면 난 뭘 먹어? 걱정하지 마. 고기는 내가 너한테 5kg를 줄게. 너 지금 4kg 생산하잖아. 4개 생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5개 줄게. 고기는 넌 생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4시간이 남죠. 그죠? 요 4시간을 어디에? 4시간 넌 가서 넌 감자만 생산해라. 자, 그럼 감자는 원래가 8시간 풀로 생산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감자는 4시간이 더 늘었죠. 그죠? 원래 절반으로 했을 때는 16개, 그러니까 32개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32개를.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감자를 생산하고, 자, 좋다. 자, 대신에 네 감자 생산한 거에서 나한테 너는 감자를 갖다가 15개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개 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나는 너한테 몇 개를 줄게? 고기를 5kg 줄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5개 대, 자, 일단 줄거 5kg의 어떤 딱 거래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루비한테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루비, 그러면 이런 조건으로 프랭크는, 이렇게 한다면 프랭크의 조건은 만족합니다. 프랭크가 감자를 32개를 생산해서 15개를 주고, 그 다음에 5개를 받는다면은, 그죠? 5개를 받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32개에서, 자, 32개에서
저 사람들에게 15개를 준다. 누구에게? 루비에 15개 줘도 남는 것이 몇 개입니까? 17개가 되는 거죠. 자, 요 17개가 남으면은, 자, 프랭크의 경우는 원래 자급자족했을 때는 4시간 투기에서 16개를, 그죠? 16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17개부터는 이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잖아요. 17개를, 그죠? 17개를 만족시키니까, 감자도 만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비가 5개의 고기를 더 준다 했으니까, 5개부터 고기도 이득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 2개가 다 만족이 되는 겁니다. 누가? 프랭크는 만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루비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루비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제 생산하는 게 12개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24개입니다. 자, 그런데 루비 같은 경우에, 자, 요 고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고기를 루비는 12kg입니다. 그죠? 12kg. 자, 근데 루비가 이득이 되려면은, 교육이 이득이 되려면 고기는 최소한 13kg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루비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줘야 될 게 있죠. 줘야 될 게 뭡니까? 줘야 될 게 5kg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5kg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루비는 총 적어도 18개의 고기가 필요를 한 거죠. 그죠? 8개의 고기가 필요하다. 자,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8개의 고기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루비 같은 경우는요, 18고기가 필요하다면 지금 12개를 생산하기 때문에 플러스 6개가 더 필요한 게 되겠죠. 6개의 고기가. 자, 6개의 고기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프랭크하고 루비 모두 다 주어진 자원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죠? 시간이 되겠죠. 그죠? 시간이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결국 여기에 6개를 생산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원은 제한 8시간으로.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감자를 생산하는 시간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몇 시간을 더 가져와야 되냐? 6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세요. 루비는 20분당 감자를 20분당 고기를 한 덩어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1시간을 투자하면 어떻게 3개의 고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개의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루비는 2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2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2시간을 어디서 가져오냐? 2시간 당연히 어디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2시간 당연히 감자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서 4시간을 만들었을 때의 감자는 24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2시간을 더 빼서 여기 줘서 여기서 이제 주니까 여기 고기는 18kg를 만들어서 만들었죠. 그래서 5kg는 18kg를 만들었는데 5kg는 벌써 프랭크에 주고 자 13kg가 남게 되죠. 그럼 13kg는 결국 12kg보다 1kg가 많기 때문에 고기를 만드는데 고기에 대해서는 이득을 생기게 되었죠. 자, 그 다음 감자만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자를 보면은 감자는 지금 이제 보세요. 감자는 이제 이렇게 되죠. 감자는 이제 24kg였는데 요거는 4시간을 투입했을 때입니다. 그죠? 4시간을 투입했는데 요거 여기에서 2시간을 가져가 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데 썼어요. 그래서 고기를 18kg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요거는 12kg를 줄여야 되죠. 왜? 2시간밖에 투자가 안 되니까. 4시간이 절반 생산량이니까. 그죠? 12kg를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 12kg 중에서 고기를 5kg 주고 15kg를 가져왔어요. 누가? 루비가. 그럼 요 15kg가 되죠. 그죠? 12kg를 줄였지만 받을 게 15kg니까. 그럼 결국 27kg가 됐네요. 그럼 결국 뭡니까? 자기가 자급자족했을 때의 24kg보다 27kg니까 감자를 갖다가 3개를 더 받게 됐다. 맞죠? 3개를 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루비도 결국은 감자와 고기에서 교육을 함으로써 모두 이득이 되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요 그래프를 보면은, 그죠? 요 그래프를 보면 아까 이제 했던 것을 이제 종합을 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자, 처음에는 생산 가능 곡선이 자, 거기에만 올인했을 때는 8개, 그 다음에 32개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반반씩 나누었기 때문에 4시간 투자, 그 다음에 4시간 투자했을 때는 요 절반인 4개와 5개니까. 자, 요거보다 어떻게 됩니까? 요거보다 더 많아야지만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교육을 했을 때 5kg의 맞죠? 5kg, 즉 5kg를 받았기 때문에 1kg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죠? 1kg를 플러스 1kg가 더 됐습니다. 그죠? 플러스 1kg가 더 됐고, 자, 요거는 어떻게? 요거는 교육을 해가지고 17kg를 받게 되죠. 그죠? 17kg를. 왜? 32개 중에서 5kg를 받는 대신 15개를 주게 되죠. 그죠? 15개를 주게 되니까 결국 몇 개가 남습니까? 17개를 남았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급자족 했을 때 4시간씩 투자해가지고 자급자족을 했을 때 16개와 4개보다는 자, 여기는 5개와 그 다음에 17개가 되니까 더 생산이 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프랭크가 교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루비도 마찬가지죠. 아까 했던 걸 다시 종합하면요. 루비의 그거는 이제 생산성은 여기 있던 요걸 기준으로 한 거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자, 루비는 올인했을 때 고기가 24개, 그 다음에 감자가 48개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절반으로 했을 때는 24개. 왜? 양쪽 조금씩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2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비도 마찬가지죠. 교육 이득이 발생하려면 루비도 이득이 있어야 되니까 12개보다 많은 13개부터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플러스 고기를 5kg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 5kg가 있어야 되니까 최소 생산량은 얼마? 18kg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12kg에서 18kg까지는 6kg가 더 필요한 거고요. 근데 1시간당 여기는 자, 3개를 더 고기 3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플러스 2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죠? 2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럼 이 2시간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자원은 여기서 한정된 자원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는 4시간, 그죠? 4시간을 생산하기 위해서 24kg가 되겠죠. 그럼 4시간에서 2시간을 가져와야 되죠. 그죠? 생산하기 위해서 가져오니까 결국 여기 남는 거는 몇 시간? 2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럼 2시간에 생산하는 것은 루비는 감자를 시간당 어때? 10분당 1시간에 10분당 하나니까 이거는 시간당은 6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곱하기 2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2시간이 되니까 12개가 생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감자는 줄었어요. 감자는 줄었는데, 자, 감자는 작업자가 줄었는데, 여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5kg를 주고, 프랭크가 감자에만 올인해서 만든 이 15개를 다시 이 사람은 받아오죠. 그죠? 그러면 이게 총 17개가 되어서, 27개가 되어서, 결국 뭡니까? 자기가 작업자족하던 24개보다 3개가 더 플러스가 되었다. 자,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프랭크든 루비든 모두가 교육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다시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자, 요거는 이제 절반씩 4시간씩 그죠? 4시간씩 해서 그죠? 이렇게 얻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프랭크한테는 생산하지 마라. 그죠? 프랭크한테는 생산하지 말고 요거만 해라.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4시간에서 여기는 플러스를 2시간을 더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18온스를 생산하고 요거는 여기서 2시간을 더 뺐죠. 마이너스 2시간. 그죠? 빼서 이제 요거는 12온스를 생산하고, 여기서 고기를 줬기 때문에 얼마? 5온수 줬기 때문에 13온수 남았고, 그죠? 근데 대신에 여기 12온수인데 여기다 15온수를 받았기 때문에 27온수 됐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자, 루비도 1온수가 늘었고, 감자도 3온수. 여기는 아까 말했죠? 1온수 다 증가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최종 거래의 이득이 되는 거죠. 최종 거래의 이득이 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이득이 된다.
이것이 이득이 된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비교 우위에 있다. 비교 우위에 있는데 이 비교 우위에 있음으로써 결국 어떤 게 됩니까? 둘 다 비교 우위에 있지만은 어떻게 한다? 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생산한다. 그죠? 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생산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 여류에 있지만은 또 어떻게 덜 여류에 있는 것을 생산한다. 덜 여류에 있는 것을 생산해서 서로 간 교육을 했을 때는 서로에게 모두 뭐가 있다고?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이것이 이제 주된 이제 그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 그다음 다음 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 그러면 비교 우위에 있고 비교 열위에 있는 것을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고 비교 열위에 있다고 판단을 하느냐? 비교 우위에 있고 비교 열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회비용.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겠죠. 그럼 선택을 하면 이 선택을 하는 대신 어떤 겁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대신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 시간에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게 있겠죠. 당연히 하지 못하는 게 있겠죠. 글자가 영 엉망이네요. 속도도 느리고. 그죠? 이 하지 못하는 것이 적은 것. 이 적은 것이 기회비용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 적은, 자, 하지 못하는 게 적은 것. 그러니까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프랭크 같은 경우에, 자, 내가 고기를 생산했을 때 내가 감자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내가 고기를 생산했을 때 감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더, 손해인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감자를 생산했을 때 고기를 생산하지 못한 게 더 손해인 것인가? 이렇게 보고, 어떻게? 무슨 말겠죠? 그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프랭크의 경우, 두 사람 사이 그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걸 선택함으로써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이 그 손해가 더 적은가, 이거죠. 손해가 더 적은가. 손해가 적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손해. 손해가 적은가. 자, 손해가 더 적은 것이 우리는 뭐냐면, 그것을 이제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비교 우위에. 두 사람 사이에. 이거 글자 미안합니다. 이거 마우스를 쓰려니까. 이걸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다. 자, 봅시다. 프랭크하고 루비가 두 사람의 아이템을 보고 이제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프랭크는 여기 있습니다. 프랭크는 자, 요거가 이제 1시간에 자, 1시간에 고기를 어떻게 요 두 개를 봅니다. 고기와 감자를. 자, 고기와 감자만 봅니다. 자, 고기를 기준으로 합시다. 자, 고기는 60분입니다. 그죠? 자, 60분이면 요 60분을 투자해 가지고 자, 고기를 하지 않고 자, 요걸 먼저 봅시다. 고기 부분. 프랭크가 고기를 만들지 않으면은 고기 1파운드를만 1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고기 1온수를 만드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이 단위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하나를 만드는데 요거 기준이 돼야 되죠. 그죠? 우리가 한 개를 만드는데 몇 분이 걸리는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와 감자의 가치가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고기와 감자가 1대1이다. 가치가 같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고기를 만약에 이걸 만들지 않고 감자를 만들었을 때 이득, 즉 뭐냐면
고기를 선택했을 때, 역으로 이야기하면 고기를 선택했을 때 감자를 만들지 못하는 손해, 이걸 보는 거죠. 이 손해가 루비보다 크면은, 손해가 크면은 이거는 프랭크는 고기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 비교이 있지 않습니다. 루비도 마찬가지죠. 고기를 선택함으로써 감자를 만들지 못한 손해가 프랭크보다 크다면은 루비는 고기에 대해서 프랭크에 대해서 고기에 관해서는 프랭크에 대해서 비교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각자가 그거 하는 것, 즉 하지 못해서 그 기회비용이 큰 것, 기회비용이 작은 것, 손해가 적은 것이 상대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비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자. 그러면 이제 프랭크 한번 보자. 자, 프랭크 이론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몇 개를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드느냐, 또는 몇 개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몇 개를 만드는데 얼마의 노동력이 투자되느냐,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하려면 뭔가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론수로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프랭크의 고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자. 자, 고기에 대한 비교비용이라는 것은 고기를 선택함으로써 감자를 만들지 못하는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고기를 선택함으로써, 고기 만드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감자를 만들지 못한, 그러니까 감자를 몇 개만 못 만드냐라는 것이 우리가 고기에 대한 고기에 대한 감자의 죄송합니다. 감자에 대한 고기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자에 대한 고기의 기회비용이다. 자, 봅시다. 그럼 몇 개 못 만들어? 여기 고기 이런수 만드는데 60분 걸리니까 감자는 15분 걸리잖아요. 그러면 1시간당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습니까? 4개를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기를 만들기 위한 기회비용은 감자가 4개다, 이렇게 만나요. 자, 프랭크의 경우에 고기 1온스를 만들기 위한 기회비용은 감자 4개다, 이렇게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감자 4개다. 감자 4개 못 만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크의 경우를 봅시다. 프랭크는 고기를 20분 만에 만듭니다. 1온스를 만드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프랭크가 20분을 고기를 만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프랭크가 예를 들어서 이 20분을 갖다가 감자에 투자했다 합시다. 그럼 감자를 몇 개 만듭니까? 감자 2개 만들죠. 2개 만들죠. 자, 그러면 프랭크가 고기에다가 1온수를 만드는데 선택했다 하면은 프랭크는 루비는 감자를 몇 개를 날린 겁니까? 2개 날렸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 두 사람 사이의 손해가 누가 큽니까? 고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 고기와 감자의 가치가 같다고 봤을 때요. 고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프랭크는 감자 4개를 날리고요. 루비는 감자 2개를 날렸습니다. 그럼 손해가 누가 적습니까? 루비가 적죠. 자, 루비가 적기 때문에, 손해가 적기 때문에 루비는 프랭크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해하시겠죠?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프랭크는 고기가 아닌 감자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루비는 뭡니까? 감자가 아닌 고기를 선택한 거죠. 자,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자, 역으로 해서 감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감자에 대해서는 자,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죠? 자, 요까지는 이제 그게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자, 감자에 대해서는 역이 되니까요. 요것을 역이 되니까요. 자, 감자에 대해서는 봅시다. 자, 감자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고기가 얼마냐 하면요. 자, 프랭크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루비는 절반이나 소비를 해야 됩니다. 절반이나. 그러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당연히 루비가 더 손해죠.
그 다음에 프랭크가 더 이득이죠. 자, 프랭크는 감자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4분의 1만 고기를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그렇지만 루비는 절반이나 손해를 보죠. 고기 절반 덩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고기에 대해서는 루비가 비교 우위를 갖고 손해가 적으니까요. 감자에 대한 손해가 적으니까요. 그 다음에 감자에 대해서는 프랭크가 훨씬 손해가 적죠. 고기를 잃는 손해가. 그죠? 그러니까 감자는 프랭크가 비교율을 갖고요. 루비는 고기에 대한 비교율을 갖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지하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특화해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두 사람 다 모두가 윈윈하는 상호 의존 관계가 생긴다.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왜 세계 무역이 발생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해갖고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가 왜 이제 경제학에서 서로의 어떤 편익을 인류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호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그 교육이 이득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거고 아까 내가 설명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상호 의존되게 되고요. 거래에 대해서 이득을 가진다. 두 사람이 모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호 이득과 교육의 이득이다. 이렇게 이제 상호 의존과 교육의 이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3장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시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기말 시험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그래프를 설명하라는 부분을 꼭 제가 한번 출제해 볼 수 있도록 그래 하였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리뷰하고 복습하기를 바랍니다.